서울 옥션입니다. 1998년도에 설립돼서 2008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그림이나 이제 도자기 같은 미술품을 경매해서 이제 위탁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은 이제 중간에서 이제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제 수수료가 주요 매출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던, 뭐, 이제 실제 이런 그 경매에 참여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검색해봐도 그냥 쉽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미술품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경매가를 이제 올려가면서 이렇게 낙찰받고, 예, 그걸 이제 중간에서 이제 진행하게 되는 이제 이 수수료를 이제 주요 사업 매출로 이제 잡고 있는 그런 회사죠. 홈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뭐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뭐 서비스나 아카데미 같은 것들도 있고요. 뭐 전시장을 대관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진행 중인 경매와 뭐 예정 중인 경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 없고요. 얼마 전에 또 뉴스에서도 또 핫했던 것들이 있죠. 뭐 미술품이 한국으로 이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경매를 이제 통해 가지고 넘어온 그런 이슈들도 있어서 이렇게 뭐 미디어에서도 한번 오르락내리락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한 사업들을 뭘 하고 있는지는 좀 한번 여기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거는 이제 전자공시를 통해서 이제 매출 구조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장기로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기업에서 나온 이런 리포트라든가 뭐 아니면 뭐 뉴스라든가 이런 것에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의존하는데, 사실 회사에서 그 이제 직원들이, 대리가 과장에게 보고하잖아요. 과장이 차장에게 보고하고, 차장은 또 사장에게 보고하고, 그런 구조처럼 사장이 결국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은 주주거든요. 회사의 주인은 주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영위한 내용을 주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서 나오는 것이 분기보고서랑 사업보고서인데, 요거를 다들 잘 안 봐요. 예,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조차도 요걸 잘 안 봅니다. 또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 중에도 회사에서 발행한 보고서 이외에는 일체 잘 안 믿는 걸로 유명하죠. 물론 뉴스를 많이 보시기는 하지만, 뭐 뉴스를 그렇게, 뉴스나 아니면 기업에서 내놓은 리포트, 뭐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이런 것을 신뢰하기보다는 그 기업이 내놓는 보고서, 예,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라, 예,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이렇게 한 번씩 쭉 보시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분기 보고서를 열어서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 보고서는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게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한 뭐 이렇게 뭐 1, 2, 3, 4, 5, 6, 7, 8, 9, 10, 11, 11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크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뭐 개요부터 시작해서 사업 내용, 뭐 재무 상황, 뭐 이사, 뭐 분석 의견, 예, 감사인의 의견, 그리고 뭐 주총했었던 그런 내용들, 뭐 이런 것들, 이게 주주에 관련된 사항들, 뭐 임원의 보수와 뭐 복지사항 이런 내용들도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회사의 개요를 보면 이 회사가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서울옥션 홍콩 리미티드, 예, 여기 지금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이 회사의 자산이 지금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옥션 블루, 프린트 베이커리, 브랜드 블루, 뭐 AB 대부업도 좀 하네요. 뭐 자산 자체는 크진 않지만 이제 발생된 자금을 대부업에도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소라든가, 뭐 주소를 또 볼 수 있으면은 또 지도를 찍어 볼 수도 있겠죠.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각 계열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뭐 대부분은 미술품 경매라든가 뭐 해외 경매, 예, 뭐 그리고 와인 수입도 하고 있고요. 또 아트 상품도 판매를 하고 디지털 판화 제작, 예, 대부업은 밑에 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주주를 좀 볼까요? 주주에 관한 사항, 예,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주유주주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분량이 한 31% 정도 되고, 뭐 이호재님 이하, 뭐 이정용님, 뭐 이분의 이제 아들
아드님이신 거죠. 배우자님, 그리고 뭐 친인척들, 그리고 등기임원들, 이렇게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임원들 현황, 그리고 임원들의 보수, 그리고 직원 현황,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세요. 중요한 건 이제 요거죠. 연결 재무제표 주석,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쭉 읽어보세요. 이게 제일 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도 다 뭐 이해하면서 밑줄 쳐가면서 이렇게 외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이해되는 부분만 그냥 쓱쓱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이 부분이 의아하다라는 부분들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또 내용 다 나와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어떤 내용인지 다 알 수 있고 혹시 뭐 어렵다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뭐 물어보셔도 좋고 그걸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공부가 이어지겠죠. 뭐 복리후생비 뭐 이런 것들도 여기 다 나옵니다. 퇴직급여, 급여 이런 부분들, 직원들이 얼마나 늘었나 줄었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접대비라든가 뭐 운반비, 도서 인쇄비 뭐 이런 것에 뭐 늘었냐 줄었냐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 수익이 얼마가 생겼는지, 뭐 이자 비용을 얼마나 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재무 차트로 볼 수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매출이 굉장히 좋았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괜찮았었는데, 2015년을 정점으로 해서 쭉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2019년에 또 최저점을 찍거든요. 그러고 나서 현재 나와 있는 추정치로는 2020년과 2021년 향후 매출이 계속 이제 좋아질 걸로 추정치가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또 2019년이 최저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확실치는 않은 겁니다. 이제 누군가 사줘야 저점인 거지, 저점이니까 누군가 사야 된다, 이제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 총계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2017년,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살살 이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자본 총계도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뭐 당장 회사가 위험하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자산을 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회사가 막 이렇게 뭐 흔들리거나 뭐 부도가 난다거나 뭐 이런 리스크가 뭐 당장은 가시적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수급도 조금은 굉장히 혼조 상태예요. 외국인 보유 수량이 2018년에는 굉장히 많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줄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상쇄한 것이 이제 기관이랑 개인입니다. 개인이 2018년부터 아마도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온 건 여기거든요. 뭔가 뉴스가 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많이들 매수가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좀 밀렸는데, 좀 요렇게 보면서 이제, 이번에 올라가나 보다. 여기서부터 이제 한 두 배 가나 보다. 전고점 가나 보다. 요런 희망회로를 가지고 개인들이 여기쯤에서 들어온 게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쭉 밀리니까, 추가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최근 한 1년 정도는 개인의 매수세로 코스닥 시장이 이제, 진행해 왔기 때문에, 결국 그 흐름에 따라서 개인들은 점점 늘려오고 외인들은 점점 줄여오고 그런 상태가 지속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1년 정도만 이렇게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장기로 뭐 주가가 25,000원이던 뭐 한 5배 정도까지 갔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저희까지 보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저점을 찍을 수 있느냐, 그 관점에서 이제 요 아래쪽 부분 여기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중장기선으로 보자면 121선이나 241선 이게 이제 평균이 되겠죠. 241선은 1년을 의미합니다. 1년을 의미하고 121선이, 왜냐면 한 달에 저희가 영업일이 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 하면은 이제 120일이 되는 거고 1년 하면 240일이 됩니다. 그래서 1년 평균치에 비해서는 현재 지금 주가가 아래쪽이에요. 1년이 대략 한 여기 정도 되죠. 2012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지금까지의 총 평균치가 지난 1년 동안의 평균치보다 현재 좀 주가가 아래쪽에 있다. 그러니까 흐름이 장기적인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별로 좋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121선이 지금 거의 다 수렴을 끝내놨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의 평균치랑 지금이랑 이제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럼 이걸 차트를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여기를 확대해서 해석을 해볼까요? 정배열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역배열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정배열로 넘어갈 텐데,
5일선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5일선 해석을 그냥 빼고서 본다면 21선만 놓고 본다면요. 21선이 주가보다 위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왔다 갔다 이제 반복을 합니다. 주가가 21선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다가 현재는 주가가 21선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21선 위로 안착을 했거든요. 아래쪽의 흐름을 보자면 뭐 보조적인 수단으로 41선도 넣어놨지만 60일선 보시는 게 좋겠지. 초록색 선이 60일선입니다. 60일선도 못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3개월치의 평균에도 못 미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60일선 아래쪽이니까 저평가로 볼 수도 있는 구간이었죠. 저평가가 쭉 진행이 되다가 60일선 부근으로 또 이렇게 위아래로 반복을 하다가 이동평균선이 완전히 수렴이 됐던 구간이 여기입니다. 이제 12월 중순 정도 여기 정도가 되고 현재 주가는 지금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위쪽에 121선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다면은 이제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지난 1년간의 거래량을 보자면 좀 중요한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는 여기 제일 센 거는 뭐 여기가 뭐 내려가면서 생긴 거래량이니까 여기 빼고 온다고 하면 거래량이 센 자리는 요거랑 요거 두 개거든요. 물론 여기도 있긴 한데 주가가 저 위니까 요걸 빼고 이제 아래쪽에서 발생된 거래량 두 개만 놓고 본다면 요거가 두 개가 이제 좀 눈에 들어오고 최근에 좀 중기 흐름으로 보자면 이제 여기도 거래량이 조그만 게 하나가 있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 각각의 라인들을 잡아 볼게요. 대략 한 여기 정도 되죠.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대략 한 여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온 거는 대략 한 여기 정도가 되죠. 이렇게 되면 요 거래량이 지금 안 깨지고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자면 60일선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바닥을 만들어 놓은 것이 다시 한번 추가 붕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일선이 이탈되게 되면은 뭐 비중을 줄인다든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중을 줄이신다든가 그런 대응을 하고 만약에 비중을 줄였다라고 하더라도 121선 위로 이제 121선이 조금 있으면 이렇게 이제 얘는 이 회색선의 방향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정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 상태. 그래서 약간 삼각수렴, 단기 삼각수렴의 형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수렴상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 수렴상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번에 또 상승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딱 고비에 놓여져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5,500원, 이제 61선으로 그냥 잡죠. 예, 5,400원 정도. 예, 5,4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6,000원까지는 왔다 갔다 혼조가 발생할 거예요. 올라가면 6,100원, 이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매도를 할까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매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6,100원 부근에서 윗꼬리가 달리느냐 안 달리느냐를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6,100원까지 근접하지 못해요. 계속 가격이 5,000원 후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딱 중간에 걸려 있는 거예요. 5,400원이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 비중을 줄여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6,100원 부근으로 간다. 그러면 6,000원 부근에서도 비중을 줄이든가 아니면 스탑로스로 올려가면서 추가적인 거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 내리게 되면 훅 이렇게 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손실을 좀 줄여가지고 끌고 가다가 다시 이제 재매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이제 여기 넘어가면 되거든요. 한 6,200원에서 6,300원. 요 중간, 요 라인에서는 거래하지 말자는 겁니다. 거래량이 많은 자리에서는 거래를 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요 근처까지 이제 진입을 했다. 그러면 비중을 줄이시든가 아니면 스타일스로 올리시고, 그냥 갑자기 훅 올라오랬다. 그럼 그냥 홀딩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게 이제 지주화정 역할이 뒤집히기 때문에 여기가 또 손절 라인이 됩니다. 그러면 6,100원이나 6,200원 정도의 손절 잡으시고 8,000원까지 올라가는 걸 기다리시면 돼요. 왜냐면 이 중간에는 지금 매물대가 텅텅 비어 있거든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물려있는 사람이 없어요. 6월달, 7월달, 8월달 이때 이제 산 사람들이 이때 산 사람 말고는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산 사람이 여기서 추매를 했다. 그러면 여기 정도의 이렇게 평균 단가가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도 일시적인 윗꼬리가 발생된다든가 거래량이 발생된다든가 이제 그때 대응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선을 그러면 지금 이제 요 방송을 보시면서 차트에다 똑같이 선을 그리세요. 5,400원, 6,300원, 그리고 7,200원 정도, 7,200원, 300원 정도, 그리고 8,100원 정도. 요렇게
각각 그 균등한 비율로 이렇게 이제 잘라 놓으시고, 이번에 여기 근접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비중을 줄이고, 넘어간다 그러면 다시 가지고 있고,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스탐수를 올려가면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구나. 이게 이제 여기 아래쪽 이제 저항 역할을 했었던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홀딩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올라갈 때 스탑로스를 올려가면서 언제든 잘려 나갈 수 있게끔. 만약에 잘린다 그러면 돌파해서 안착할 때 또 사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막 설명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올라가다가 이렇게 깨지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요 거래량이 크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버리고 그냥 쭉 추가적인 이 사람들의 실망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밀리게 되면은 더 밀릴까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바닥권 잡아놓은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인 이제 매도세가 없는 상태라서 돌파가 나와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물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팔면 요렇게 윗꼬리가 발생될 거예요. 윗꼬리 요렇게. 그림 좀 이상한데 요렇게 윗꼬리가 발생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밀리면서 또 5,700원 부근으로 이렇게 밀릴 겁니다. 그러면서 N자형 반등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서서히 여기에 또 도달해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 요런 그림이 나올 거거든요. 큰 그림으로 여기를 참고하시기가 좋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봐드릴게요. 자, 여기랑 여기가 같은 자리입니다, 지금. 그죠? 만약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저 위도 뭐 이동평균線비슷한 자리긴 하지만 저긴 저 위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닥권에서 만들어진 형성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그림과 여기 그림이 비슷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21선을 수렴을 해놨다가 121선 위로 돌파가 나오게 되면 241선까지 빠르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려 있는 사람들이 팔아야 되니까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재차 반등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텐데, 물려있는 가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겁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만원대에서 물리시고, 만원대에서 물리시고, 혹은 여기 이제 8,000원대, 거래량 여기가 많아요. 8,000원대 혹은 만원대, 여기에서 지금 많이 물려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추매를 했다 그러면 또 한 여기 정도 되겠다. 한 7,000원대. 추매를 안 했다 그러면 여전히 8,000원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선택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8,000원에 물린 사람, 7,000원에 물린 사람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화가 되어야, 혹은 그걸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거래량이 붙어야, 그래야 올라갈 겁니다. 거래량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에 거래량이 있거든요. 여기도 거래량이 있고, 이때랑 비슷한 양상이에요 지금. 이렇게 돼서 뭐 요만큼까지라도 올라가게 되면 크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겠죠. 뭐 그렇다고 뭐 마냥 희망회로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뭐 절망에 빠진다든가 그럴 필요 없고, 기계적인 계획만 잘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까 처음 드린 대로 61선이 깨지면 비중을 일단 줄이시고요. 121선 넘어가면 재매수하고, 241선까지의 단계적인 반등, 이렇게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